자, 김만배가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책을 논의했다는 거야. 야, 역시 만배 형의 이 발, 마당발 대단하구만. 근데 김만배가 전 검찰총장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검찰 내 네트워크가 좁은데 윤석열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내 카드면 죽어. 음, 그저 50억 클럽에 김수남이 들어있죠, 지금.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모 씨. 그 대장동 녹취록에도 들어있죠. 약속그룹 그래가지고. 50억이 몇 개인지 볼까? 그렇죠. 네. 여기에도 보면 맨 위에 유동규가 있어요. 700억. 그게 이제 428억 그거. 근데 다음에 이제 뭐 뒤에 이제 머니투데이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억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대장동 의혹이 커지니까 김수남을 만났다는 게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50억 정도 줬어. 수남이 형한테.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됐어. 근데 수남이 형 믿고 준 것뿐만이 아니라 순일이 형한테도 줬고 영수 형한테도 줬고 상도 형한테도 줬고 재경 형한테도 줬는데 이것들이 지금 내가 빵에도 지금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네? 네. 형들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하면 니들 다 죽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대법관 출신, 뭐 검찰총장 출신들이 본인들이 50억 먹고 본인들만 킵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밑에 뿌려준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돈 안 받아 먹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에서 김만배를 돕고 싶은데 못 돕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운데는 김만배와 윤석열 사이에 교집합으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울 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막 확 불어버리고 싶은데 불 수도 없는 게 불어서 그러니까 영수 형이고 순일이 형이고 다 때려버리면 지 돈도 날아가거든. 네. 그러니까 불어버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50개가 몇 개냐 이렇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뭐냐? 5억씩입니까? 50억 뭐 이렇게. 요게 지금 어제 PD 수첩에도 나왔죠. 그리고 그 뉴스타파에서도요. 뭐가 있었냐면 아예 대장동 녹취록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자막을 깔아서 내보내기도 했어요. 거기 들어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돈 이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김만배도 지금 계속 헷갈리잖아요. 50억씩 지금 6명이면 300억인데 이게 얼마야? 30억이지. 자기도 이 금액에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사업자들끼리 비용 털어내느라고 돈 더 가져가려고 갑인.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입금되는 게 김만배 계좌인 거야. 네. 거기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려고 과장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50억 클럽 중에서 곽상도, 홍성근, 박영수 등은 돈이 건너갔잖아. 네. 네. 확실하죠, 이거는. 거기다 박영수는 5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아요. 갔잖아요. 더 많이 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가 잘못된 게 50억 클럽은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고 심지어 곽상도에 대한 재판을 할 때 검찰이 대충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50억 클럽은 그냥 두고 이재명만 탈탈탈 털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빡쳤던 거 그거 있죠? 왜 뇌물로 기소를 못하냐? 아직도 왜 기소를 못하냐? 보강 수사 중이다. 아 그때는 정말 막 하늘이 노랗더라고. 지금 아니, 1년 반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50억 클럽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지금 역대급 검언 게이트인데 이재명을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선을 이재명한테로 고정시켜 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언론이 이재명 하나를 들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이야기인지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이야기는 원래 화천대유 회사 자체가 이재명 거다. 여기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화천대유에 아들이 다니고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에서 맞아. 시작된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화천대유는 이재명 게 아니네. 그러면은 그 천하동인이 이재명 건가? 그것도 아니네. 그럼 절반만 이재명 건가?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뭐지? 뇌물로 넘어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 뇌물도 아니니까 결국에는 성남시에 대한 배임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화요일, 목요일 있어요. 그 재판에서 나온 게 코미디더만 코미디. 뭐냐면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재판
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는 바로 그 일이 있었죠. 화요일 날. 이거 이제 둘이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동규를 생김새가 비슷하신 야수님이 하십시오. 제가 재판장 하겠습니다. 2020년 봄 무렵에 정진상 실장이 나를 통해 김만배 씨에게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봄에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2020년 7월 16일이었는데 그 전에 대선 경선 자금을 얘기를 어떻게 꺼내나?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고요. 아이 캐! 아까 2020년 봄이라며요. 그러니까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고요. 무슨 이- 말인지 몰라요? 정확하지 않다는 게? 그럼 정확하게 검찰이 시점을 안 찍어줬다 이 그거는 말입니까? 검찰에 물어봐야죠.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자, 미리 판결하겠습니다. 유동규 징역 20년. 나쁜 놈의 새끼 진짜. 아니 왜 얘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다른 디테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다며. 자기도 미칠 거야 그게. 거짓말을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계속 거짓말을 낳잖아요. 그렇죠, 꼬이죠. 그런 디테일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점은 정확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유동규가 머리가 좋아 보여요. 돌대가리처럼 생겼잖아요. 욕심만 많게 생겨가지고. 씨. 그때가 언제냐면 2020년 7월 또는 8월이 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하던 시기예요. 그때 이낙연 당대표가 당선되던 시기. 대선 나갈 거니까 한 6개월, 7개월밖에 못 할 거여서 그때 당원 당규까지 바꿔주잖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낙연 진짜 인기 어마무시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대선 네. 주자 1위였어요, 무조건. 예, 사람 좋은 이낙연, 허허실실 이낙연, 정말 사람들 호감 엄청 높았었죠. 그때 박근혜, 이명박 사면 발언했다가 지지율 떨어지면서 그때 뒤집어지지. 그때 바로 사면발이로 이제 변신하고 막. 정말 그게- 하늘이 도왔죠. 예, 네. 2021년 1월 달에 이낙연의 박근혜, 이명박 사면 발언 있으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게 그보다 훨씬 전에 봄에 2020년 봄에 야, 나 대선 나갈 거니까 너 돈 좀 줘. 아니, 그 정도 되려면요. 그때 총 합쳐서 약 9억 원쯤 되잖아요. 경선 자금이라고. 예. 그럼 그 전에는 전혀 받은 게 없는데 갑자기 대선 나갈 사람이 불법성 갖고 있는 걸 돈을 받아요? 아니 이재명 있잖아요. 대선 나간다고 하면 후원금 4시간이면 매진되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네. 대장동에 428억이 이재명 거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뒷받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그 방법을 들어봐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뭐 9억인지 10억인지 9억 조금 안 되게 줬다는데 그거를 한 방에 준 것도 아니고 1억씩 나눠가지고 나눌 때면 그 1억씩 줄 때마다 무슨 종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코트에 숨겨서 전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리고 또 재판에 뭐가 나왔냐면은 변호사들이 감시자 역할만 해서 마음을 바꿨다. 나 이게 더 골 때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동규가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왔던 그런 종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자기한테 누군가가 잘해줄 때는 정말 뭐 할다 못해 막 닳도록 하려는 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니 그렇게까지 이재명을 좋아했는데 왜 마음이 바뀌었어 하니까 뭐 변호사가라고 왔는데 변호사들이 왜 날 감시만 하는 것 같더라. 그러저런 이유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 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 충성맹세를 믿지 마세요. 아니 뭐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본인은 뭐 내가 뭐 이재명을 위해서 내 한 몸 바베큐도 구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근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고요. 근데 실제로 측근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네.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지사는 당시 지사는 사실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할 생각이었지 대권으로 바로 갈 생각이 그렇죠.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뭐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랑 비슷한 맥락인데 사람이란 건 있잖아요. 핵심 인물이 있고 진짜 측근 A그룹이 있고요. 그 B그룹, C그룹이 있어. 거리에 따라서. 네. 근데 사실 B그룹 정도는 돼 보이거든요. 유동규는. 그건 뭐냐면 핵심 측근의 측근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가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자부를 하는 건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변호사를 누가
변호사랑 상담하고 난 다음에 선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보내줬다고 그 사람을 덜컥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변호사를 유동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도청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덜컥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감시자 역할만 해서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선임계 쓴 게 나왔어요. 선임계는 본인이 쓰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난 선임한 적 없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검찰의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실로 매번 불려갈 때마다 변호인 접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검찰이랑 둘이 만나서 딜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동규와 검찰의 변호사 없이 한 면담 시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맨 위에 2022년 10월 6일 날 한 저 면담 이후에 유동규가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분위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유동규가 진술 번복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재판장의 의구심이 계속해서 이제 질문 같은 걸로 나오고 그 유동규가 재판받고 불구속 상태니까 나오면 기자들이 왜 그 진술이 번복됐냐고 물어보면 진술 번복이라는 건 뭐 진실을 향해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또 혀를 길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술 번복에 대해서 자꾸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진술을 바꿈으로써 나한테 피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재판장들은 저 말이 진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유동규는 정반대잖아요. 자기가 진술을 바꿈으로써 유동규한테 너무 유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벌을 받을 수 있는 뇌물죄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돼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감옥 갈 일은 없는 거예요, 유동규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재판장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꾸 그 진술을 바꿨느냐. 그게 어떤 계기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변호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왜? 검찰이 로펌 대신 다 해주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해? 그러네 진짜. 야 근데 포르쉐는 어떻게 샀을까? 그러니까 지금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도 생활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포르쉐를 팔아 그러면. 유동규 집 근처 야산에 마늘밭 있나 찾아봐라. 그 더글로리에도 좋은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살면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다. 그렇지. 예. 정변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대사를. 지금 그런 증거는 엄청 많아요. 그 700억. 나중에 털고 나면 428억. 증거들 많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는 뭐 법인세 뭐 어쩌고 저쩌고 인출 가능하게 하고 유동규 지분율 이렇게 나오고 막 나옵니다. 계산을 쭉 해봤더니 428억 유동규 거야 이거. 아니 이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번에 뭐 김용 부원장을 만나러 가는데 4월 25일 날 뭐 몇 월 며칠 날 5 해갖고 그게 1억과 5억을 준 증거라고 이야기하면 검찰 이 새끼들아 선택적으로 취합할 수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어. 최근에 작성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만배형 유동규가 돈 달래. 이재명이 알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해달래. 이재명은 절대 모르게 해달래. 아니 이런 것들이 나와도 이게 이재명 돈이라니. 근데 유동규가 몰래 주려고 했던 건가요? 아무도 모르게? 아까 검찰 자체가 아까 50억 클럽 이야기도 나왔지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최소한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날 방송 좀 보세요.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여기 유동규 700억 약정설 이게 13번 녹취록에 나오는데 그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이 나눈 녹취록이에요. 유동규가 대장금 개발 수익의 25%, 약 700억을 요구하는 등 수익 배분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인데 막 그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의혹이 아니라 사실 녹취록에서 그 대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발 수익의 25%면 유동규가 힘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여된 바대로 하는 거잖아요. 정영학도 100억을 받는데 유동규가 700억이라고 하면은 700억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억이라는 큰 기여를 한 건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이 일이 알려졌을 때 저 사람들의 모든 수익을 성남시가 몰수하는 그 특약 조항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입이 저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내 수익의 절반을 떼주더라도 유동규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예정된 이익의 10분의 1이에요 대략. 저 금액이 700억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동규가 횡설수설하고 시점에 대한 기억이 없고 지금 그 재판은 뭐냐면은 김용 부원장한테 돈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 재판이거든요. 요거를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야 그걸 이재명 대표와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구조의 재판이긴 한데 유동규가 워낙 횡설수설해버리니까 유동규가 말을 바꿈으로써 가장 이득을 얻은 사람은 유동규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진술만으로 유죄 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유동규한테도 물어보고 검사들한테도 계속 물어본대요. 그래서 돈을 준 날짜가 언제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다지 않습니까? 한 번 받아와야지. 저기요, 김 검사님. 아니다, 엄 검사님. 강 검사님. 이거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굉장히 난감한 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날짜를 특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김용 입장에서는 내가 그날 어디에서 뭘 했는지 수첩 보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쪽대본이 안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김용의 수첩을 입수를 못한 거예요. 자, 근데 또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있는데요. 이거 골 때리더라고. 뭐냐면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정확한 구조를 모르니까 쌍방울이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인 사람한테 법인 카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 사람이 법인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벌을 받을 걸 각오하고 증언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몰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아픈 사람이에요. 되게 아파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 사람을 굉장히 살렸다고 할 정도의 은인인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화영이 법인카드를 안 받으니까 그 법인카드를 그 측근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디 갈 때 뭔가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뭐 줘라 이런 식으로. 네. 요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받은 걸로 돼버린. 분명히 쓰고 다닌 건 이 측근이라는 이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측근이 몰래 받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준 사람은 쌍방울이기 때문에 쌍방울이 쓰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화영 측근만 줬을까요? 저는 이렇게 쌍방울 법인카드라는 게 이 누가 운영하는지 우리가 다 봤는데 거의 깡패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정재계 특히 검사들한테 그렇게 법인카드 많이 줬는데 이거 왜 계속 이화영만 이렇게 때리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골 때리는 게요. 쌍방울은 이재명 지사를 보고 이화영한테 놈을 줬다는데 실제로 쌍방울 쪽에서 이화영한테 건네갔다는 현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뇌물 등으로 엮기 위해서 법인카드로 뇌물을 줬다. 그 프레임을 세워놨었거든. 나중에 봤더니 이화영은 모르는 카드야. 야, 나 뭐 이런 상황이 좀 참. 저는 이거 검찰이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언론에 그대로 내보내게끔 이화영을 공격용으로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이화영 측근이라는 사람이 쌍방울에서 그 월급도 꾸준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안 했다는 건 당사자도 이거 돈을 받은 사람도 인정하고 돈을 준 쌍방울의 담당자도 그 사람은 일을 안 했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왜 돈을 줬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영향력을 기대해서 이 사람이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화영 그 부지사하고 같이 오래 일을 했던 경력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일단 지급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건 다들 서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치 검찰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클래스. 그 엮기, 무리하게 엮기. 자,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난리를 쳤던 변호사 밑에나 뭐 들어갔어. 이슈로 써먹고 그냥 폐기시키는 거예요. 기소도 못해. 이재명 지사 대장동권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에도 뇌물 받았다는 증거 하나 없이. 세상에 그걸 배임으로. 그럼 검찰도 처벌 받아야죠. 대한민국 공공환수의 80%를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걸 배임으로. 100% 무죄라고 일단 보고요. 그 대장동 환수액은 대법원이 이미 선거법 재판 때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예. 야, 대단한 놈들입니다. 자, 최루시님, 김광중님 고맙습니다.